이번에 배워볼 어휘는 그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주입니다. 그루란 작물을 심어서 기르고 거두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과나무 한 그루, 사과나무 두 그루 이렇게 나무를 세는 단위로도 사용합니다. 첫 번째 표현은 주식입니다. 여기서 주는 그루, 식은 법, 풀어서 이해하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구성하고 관리하는 방식. 의미가 확장되어 과수원을 구성하는 나무들처럼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비유법을 사용하여 주식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식 한 개를 가지고 있으면 과수원에 나무 한 그루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과수원에 나무가 잘 자라면 열매를 얻을 수 있지만 나무가 병들어 죽으면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과수원에서 생산된 열매의 일부는 우선 관리인에게 주고 과수원을 더 잘 가꾸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열매는 나무 주인들에게 나무를 가지고 있는 비율만큼 나누어 줍니다. 이 나무는 사람들과 서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원에 풍작이 예상되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주고 비싸게라도 나무를 사려고 하고 흉작이 예상되면 많은 사람들이 싸게라도 나무를 팔려고 합니다. 여기서 과수원은 주식회사이고 과수원의 관리인은 주식회사의 CEO, 즉 최고 경영자입니다. 과수원에 있는 나무는 주식이고 열매는 수익입니다. 열매 중 일부를 각자의 나무 주인에게 주는 것이 배당금입니다. 과수원에서 나무를 사고 파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것과 같습니다. 주식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주식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초로 주식이 만들어지고 거래한 곳은 17세기 초 대항해 시대의 네덜란드였습니다. 대항해 시대에는 항해를 하여 인도의 후추나 중국의 차와 도자기를 유럽으로 가지고 오면 아주 비싸게 팔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나 중국까지 배를 보내기 위해서는 큰 범선과 선원이 필요하였고 큰 범선과 선원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항해 도중 태풍을 만나서 배가 침몰하거나 해적을 만날 경우 투자한 것을 모두 잃을 수 있는 위험도 있었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기 어려웠으며 혼자서 모든 손실을 감당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네덜란드에서는
주식을 발명하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주식 회사를 만들어 누구든지 회사에 투자할 수 있게 하였고, 투자한 사람들이 회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하였습니다.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투자했다는 증서로 주식이라는 종이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주식입니다. 그리고 그 주식을 증권거래소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사고 팔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항해를 성공하여 수익이 나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식만큼만 수익을 배당하였습니다. 이를 배당금이라 합니다. 반면 항해가 실패하면 주식은 쓸모없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습니다. 주식회사의 항해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면 사람들은 거래소에서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돈을 더 주고서라도 사려고 하기 때문에 주식의 가격은 오르게 됩니다. 반대로 항해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면 사람들은 거래소에서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싸게라도 팔려고 하기 때문에 주식의 가격은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거래소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사람은 돈을 벌게 되고,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사람은 돈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항해를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배당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주식을 비싸게 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들이 항해의 총 책임자인 선장을 뽑습니다. 이렇게 선택된 선장은 좋은 범선을 고르고 유능한 선원들을 모아서 항해를 합니다. 주주총회가 열리면 주주들은 항해 결과를 확인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결정합니다. 선장을 그대로 유지할지 바꿀지를 결정하고 수익금으로 더 큰 수익을 위해서 투자를 더할지 아니면 당장 배당금으로 수익을 나눌지도 결정합니다. 이때 주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한 것을 현재 주식회사에 대입해 보면 선장은 CEO, 선원은 직원, 범선은 사무실이나 공장, 항해는 사업이 됩니다. 주식은 자본을 모아서 위험하지만 기회가 있는 곳에 투자하고 수익과 손실을 나누는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자본주의의 꽃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꽃인 주식시장에 개인이 참여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한 명 또는 소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투자한 주주들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식 거래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과 돈을 잃는 사람이 분명히 나누어집니다. 누군가가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누군가는 주식을 비싸게 사야 하고 싸게 팔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만 파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마치 도박에서 누군가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는 돈을 잃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잘 모르고 주식에 투자했다가는 운으로 몇 번은 돈을 벌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주식 투자를 잘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돈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에 주식으로 투자를 할 때는 그 회사의 미래 가치를 잘 보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투자하고자 하는 회사의 미래 가치를 모르고 그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판다면 미래 가치보다 비싸게 주식을 사고 미래 가치보다 싸게 주식을 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투자하고자 하는 회사의 미래 가치를 제대로 보고 투자한다면 미래 가치보다 싸게 주식을 사고 미래 가치보다 비싸게 주식을 팔 수 있으며 계속해서 배당금을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식을 공유하는 단어로 방식의 방은 방향, 식은 법, 풀어서 이해하면 방향을 나타내는 법, 즉 방법이나 형식을 의미합니다. 주로 회사를 경영하는 방식,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등의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다음 표현은 주가입니다. 여기서 주는 그루, 가는 값, 풀어서 이해하면 주식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주식의 가격은 주식 시장에서 사람들이 거래하는 가격에 따라서 결정됩니다.